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은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이 뭐라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또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A, B라고 합시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이렇게. 그럼 요 X, Y가 나타내는 게 원의 방정식이겠죠. 저들의 관계식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정의가 이거예요. AP의 길이가 요거를 R이라고 한다면 얘가 R이다. 그래서 요게 랜덤한 점에 대한 식이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쟤는 함수로 나타내도 함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두 점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로 나타내면 반을 잘라서 위에 거랑 아래 거 따로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하시고요. 표준형은 이제 요거죠. 뭐냐면 표준형은 보통 뭐예요? 중심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고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일반형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원래는 여기다 이제 뭐 A 이렇게 해서 결정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A로 나눌 테니까 전혀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하고 넘겨서 여기가 4분의 A제곱에 B제곱 빼기 4C 이런 형태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의 제곱이 요게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렇죠. 얘가 영수여야 되죠. 0도 안 돼요. 여기면 그냥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일반형 형식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점에서부터 그리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건 나중에 접선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들이 좀 있죠. 만약에 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외우고 계십니까? 이 그림이 없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만약에 A, B로 잡았어요. 그러면 뭐랑 같죠? 반지름이 뭐랑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은 절대값 얘랑 같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A, B 형태. 그러면 네. 어차피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이 X좌표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애가 누구냐면 이런 애가 하나 있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이게 1사분면이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거고 2사분면 쪽이면 요게 나중에 평행이동 가서 써먹는 애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다 안 적어도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는 기억하고 갑시다. 만약에 뭐 이건 중심만 잘 알면 되는 거니까 아마 풀었던 사람은 알 수도 있고요. 여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2,2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두 개가. 맞죠? 두 개 있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큰일 났다.
두 개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나고 A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림을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 보통 이걸 구하라고 해요. 반지름의 길이 또는 같죠. 이 문제는 같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가 중심이고 이 정도가 중심이면 얘가 다 이 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얘를 물어봐요. 그러다가 문제가 갑자기 바뀌죠. 어떻게? 이거 똑같아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똑같은데 점이 잘 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그었던 Y는 X축 위에 있는 애를 줘요. 이게 기본 문제잖아요. 근데 저기에 없는 애를 줘요. 저기에 없는 애를 줍니다. 보통 뭘 주냐면 치울게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문제집에는 항상 1사분면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2사분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요 점을 지난다고 해요. 이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럼 작은 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큰 건요? 또 그려야 돼.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요. 되세요? 근데 이건 얘네 둘이 달라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걸 안 물어볼 거야. 이걸 물어보겠지.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봐봐. 여기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 얘네들이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R1, R2는 이거란 말이야. 이게 R1, R2란 말이지. 그래서 바보같이 이거 물어보는데 그림 안 그리고 이거 풀면 안 돼요. 아까는 Y는 X축 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접했으니까 둘이 같지만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사분면이에요. 이사분면이라고 안 줘. 이거 보고 찾아야 돼. 좌표보고 여기 이사분면이구나 하고 찾았고 식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급조해서 만든 거긴 한데 나오나 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하나 지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일단 어려워졌죠. 근데 풀 수 있어요. 뭘로요? 여기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여기에 2분일 테니까. 이건 그냥 바로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어떻게 풀어요? 저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 저게 얘네 둘이 결국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알았냐면 이걸 알았죠? 이거 구할 거냐고 R1, R2 아니잖아.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요? 써줘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R2, R2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R1, R1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점을 잡혀 나왔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이거잖아요. 응? 분위기 왜 이래? 이렇게 가야죠. 이거 언제 시계 넣고 있어? 아니, 너도 상관은 없어. 좌표니까 넣으면 이게 나오잖아. 그럼 얘네 둘 갖다 이거 못 구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내신에 하나 나와요. 자, 요거 조심하시고.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거는 알려도 되긴 하는데. 근데 현은 해야지. 자, 이거 봅시다. 일단은 두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기 싫은가 보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이 두 원이 만나는 두 교점이 있잖아요.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게 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요. 이걸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요. 다시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난 시간에 안 한 건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몇 개예요? 네? 잠깐만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아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몇 개냐니까 무수히 많다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몇 개예요? 무수히 많다예요. 잠깐만 분위기가 왜 이러지? 제일 작은 게 집중 제일 작은 게 요거를 지름을 하는 거 같아요. 요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되게 많아요. 똑같아 얘랑. 근데 이걸 큰일 났네. 이해되셨어요 이제 선생님 얘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제일 작은 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 두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얘가 일반형으로요. 요거고 얘가 이거면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하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아마. 더하기 K배 한지 너무 오래되나 봐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이거 빼야죠. 그래 원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 뭐예요? 무슨 직선? 저 뭐라 그래 그걸?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두 원의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에서 얘를 빼기 때문에 직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저걸 왜 구해야 되죠? 저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이유. 네? 답이긴 한데 뭐라고 못하겠네. 원이 이렇게 그게 싫은가 봐. 자, 여기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럼 보통 뭘 구하라고 하냐면 뭘 구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자른 거예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죠. 그럼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식은 구했다고 치자고. 얘는 구했잖아. 얘에서 얘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뭐 여기 중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알지? 반지름이라며. 그지? 여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띵하는 요 녀석. 이렇게. 이거 뭘로 구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 D로 구하고 R로 구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2배 하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죠. 이건 계속 나와요. 아시겠죠? 이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안 해도 되지. 이건 안 해도 되잖아. 안 만난다, 접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건 접선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선이라고 하는지? 교선? 교선. 책에 없어? 요새 이런 단어를 안 쓰나? 할선이라 그래요. 가른다. 나쁜 얘기로 하면 그 야쿠자들이 죽을 때 아니 할복자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를 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가르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할선. 이렇게 하면 안 까먹더라고. 아무튼 할선이에요. 자, 이거 뭘로 구해요? 판별식.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 그쵸?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무슨 판별식?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거고요. 그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요걸 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방금 했던 거.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걸 d라고 했을 때 네. d가 요거는 뭐예요? d가 r보다 작다. d가 r이랑 같다. d가 r보다 길다. 요거죠.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저렇게 푸는 거는 잘 하는데 이거를 그 실생활 형태의 문제에다가 집어넣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떠 있다고 합시다. 뭐 원방이 있겠죠. 중심도 있을 거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점을 잡았어요. B라는 점을 잡았어요. 오케이? 여기서 한 2개 정도 무슨 질문을 할게요. 이 원 위에 P를 아무데나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P를 잡았다고 치죠. 그럼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어차피 AB의 길이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 반지름을 빼면 이게 D-R이죠. 맞아요? 이때가 제일 낮은 삼각형 높이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여기가 D 플러스 R일 때 이때가 제일 큰 삼각형 형태가 되죠. 되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요 길이가 1이고요. 반지름이 3이에요. 아니지.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가 4고요. 반지름이 3이에요. 됐죠?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삼각형은 몇 개일까요? 세보세요.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 아니고 삼각형이 몇 개냐고. 아, 밑변의 길이를 안 줬구나, 선생님이. 미안해요. 밑변을 2로 합시다, 이렇게. P가 요 위에 있는 점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 근데 원방을 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거리를 4로 줬고 반지름을 3으로 준 거예요. 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정수가, 넓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삼각형은 몇 개냐고요. 삼각형이 몇 개냐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단 1이 되는 게 몇 개죠? 넓이가 1이 되는 거. 요게 1이 되는 거 몇 개예요? 하나죠. 맞죠? 요게 2가 되는 건 몇 개예요? 일단 계속 2개씩일 거 아니에요, 이다음부터. 제일 큰 게 얼마야? 요게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쭉 가서 7이 되는 게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어요.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도와주시면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형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리만 구하면 되는구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발전을 해봅시다. 똑같은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원 그리기가 싫은가 봐. 원 그리기가 싫은가 봐. 자, 이번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 위의 점 P의 x, y까지의 여기가 만약에 A면 AP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자연수라고 하자. 거리니까. 점은 몇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요. 반지름은 3입니다. 비슷해요? 몇 개예요? 같은 얘기잖아. 저거 풀었으면 이것도 풀 수 있어요. 필요. 다를 건 없어요. 저기 밑에가 직선이고 여긴 점이라는 것밖에. 일단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죠. 얼마? 2 이렇게 될 거고요. 3은 어떻게 돼요? 2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3 정도면 여기서 이렇게 콤파스로 여기서 이렇게 3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면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여기가 3이면 요 길이가 3이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가셔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 또 2개씩, 여기 하나하나고 2개씩 거치게 비슷한 문제가 돼요. 근데 저기랑 다른 게 뭐예요? 저긴 이렇게 잘랐잖아요, 높이를. 그죠? 여기는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차이를.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개념이 없는 것만 추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에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건 그 그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림 안 줘요. 본인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뭐 한 거야? 내가 반지름도 주고 거리도 다 줬잖아요. 거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식으로 나오고 점은 다른 점으로 줘요. 그럼 거리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우고 있죠? 설마. 근데 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자, 요거예요. 일단 기본형에서 자, 만약에 기울기가 1번, 기울기가 M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MX하고 뿔마 뭐 들어가요? R 루트. 네, 이게 들어가죠. 이게 원래 아까 했었던 판별식에서 나온 거죠. 대입해서 나왔을 때 이거는 뭐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뿔마예요? 2개잖아요.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요걸 지나는 얘는 뭐예요? 접점 두었을 때.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요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뭐 물론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외우고 갈게요. 뭐냐면 나중에 기하 가서 배우는 건데요. 외워놓으면 편해요. 미분해서 원래 써먹는 건데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딴 데도 쓰긴 하는데 2차 곡선에서 만약에 접점이 이렇게 x1, y1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식에 x제곱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바꾸시고요. 여기 본 적 있지 않아요? 처음 배우는 건 아닐 텐... 뭐야? 얘는 y1, y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저렇게 바꾸면 다 접선이에요. 저거는 나중에 미분 배워야, 미적분 배워야 좀 편한데, 일단은 선생님은 그냥 세트로 배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하 가면은 확실하게 하는데, 일단 그 원방밖에 없어요, 우리가 쓸 일. 그리고 이거 포물선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포물선에는 뭐 니네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거 말고 책에 있나? 아, 이렇게 써 있구나. 이건 좀 있다고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접점이 만약에 요거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예요. 그냥 외워요. 증명은 아직은 좀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저게 가끔 편할 때가 있어서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아니라 만약에 쟤를 평행이동하면 맞지? 만약에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에 요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하나는 준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원래 여기 있던 애가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다시 일로 보내봐. 얘도 다시 일로 오는 거야. 여기로. 여기 좌표로. 원래 갔었던 애가 일로 오는 거죠. 그럼 여기 좌표가 뭐냐면 얘가 요거잖아요. 왜냐면 A만큼 가고 B만큼 갔을 테니까 똑같이. 맞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요게 저기대로 하면 요거대로 하면 이거잖아요. 아 요게 x1 빼기 a의 x y1 빼기 a의 y는 r제곱 이거죠. 맞아요? 그럼 이 접선을 똑같이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노란색이 될 거 아니에요. 봐봐. 평행이동한 게 이거잖아요. 요 자리에 요거 들어갔고 요 자리에 요거 들어갔으니까. 갔다가 접선 그리고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요 식이 이렇게 된 거죠. 외우기 쉽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놓고 요건 어디나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그 문제가 있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접점이 주어진 거랑 이렇게 두 개를 알았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문제를 풀 때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긴 하니까 보통 이렇게 얘도 그냥 기본형으로 줘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얘가 있는데 이 위에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해서 뭐 x a, b라고 할까요? 여기서 근 아니면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통 우리가 뭘로 푸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더 쉽거든요. 쟤는. 왜냐하면 기울기를 m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 b 넣은 다음에 계산하면 끝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m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뭐 문제집에도 있고 기출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 잘 봐. 여기가 만약에 4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2,3이야. 이렇게 된다고 치죠.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1번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보자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되죠. 3은 mx 뿔마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 들어가고요. m이 모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2를 안 넣네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요게 기울기가 m이면 이 점을 지날 테니까 보세요. 일단 뭐 그냥 하나 선생님이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 뿔만 남겨놓고 보기 싫죠? 이리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넘기고 제곱하면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지워지고요. 넘기면 m이 1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원이라는 건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m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보면 희한하게 자꾸 이걸로 풀어요. 문제집들이. 이걸 추천해주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쟤 때문이에요. 제가 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특히나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m이 있어요? 없죠. 뭐가 나오냐면 이게 x는 2라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건 m이 없어요. 왜? 이 기울기가 없잖아요. 왜? 함수가 아니야 쟤는. 이해되시죠 선생님 얘기? 그래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얘가. 그럼 희한하게 우리가 이걸로 풀면 답이 요거 하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끝나요. y는 mx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그러니까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다 넣는 거죠. 지금 뭐 한 거냐? y는 m에 x-2에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푼 거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m이 하나니까.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저거를 풀 거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푸셔야 돼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좌표를 반지름이랑 똑같이 줘요. 그럼 니네가 그리겠니? 그럴 리가. 그냥 편한 걸로 풀겠죠. 대입해서. 그게 그렇게 풀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공통접선의 길이인데 이거는 뭐 거의 나오질 않아서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나중에 그냥 그려서 그리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질문을 받기도 뭐하고 풀기도 뭐하고 잠깐 쉽시다 일단.